안녕하십니까, 레드우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캄보디아에 입국하려는 그 외국인들에게 장기 비자를 얻는 게 쉬웠었는데요. 이제는 2년 전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비자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장 문제를 포함해서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비자에 관해서는 첫째 캄보디아 비자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는가, 그 다음에 비자 연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캄보디아에 더 체류할 수 있을까. 물론 과태료를 내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 포함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비자의 종류는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캄보디아 관광 비자입니다. 이게 제일 많죠. T 클래스 비자입니다. T. 그러니까 30일 이내로 현지에서 머물려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비자입니다. 30일짜리 관광 비자는 사전에 예를 들면 한국분 같으면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또는 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자라고 하죠. 그 전자 비자. 그거로 미리 그 발급받고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는 도착 비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비자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도착 시에 미화 30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 비자의 경우죠. T 비자. 관광 비자는 그 단수 비자만 발행이 됩니다. 단수라는 건 엔트리, 그러니까 출입국이 딱 한 번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기간이 만료될 시점쯤 돼서 더 있고 싶다 하면 그 US 달러 45불을 추가로 지급하면 한 번에 한해서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기간 내에 관광객은 반드시 출국해야 되고요. 재방문 시에는 당연히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만약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다 이러고 싶은 분은 처음 도착 비자를 받을 때 관광 비자보다는 갱신이 쉽고 가능한 일반 비자,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시엠립 공항에서 비자가 발급되면은 최소한 24시간 이상 캄보디아에 체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 목적이니까요. 자기네들도 24시간 이상 관광을 시켜야 돈이 되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다른 곳에서 푸놈펜이나 기타 다른 공항에서 발행되는 비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E클래스 비자입니다. 일반 비자. 캄보디아에서 상당 기간, 예를 들면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30일짜리 E클래스 비자를 받는 건데요. 그 온라인 E비자, 전자비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전자비자라는 뜻에서 E비자죠. 여기에 E비자는 그냥 E클래스 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E비자를 받으면 30일간 유효한 것으로 이제 35불을 내게 되는데요. 이 일반 비자하고 관광 비자의 차이점은 일반 비자는 연장이 무한정으로 계속 가능합니다. 조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30일 이후에 연장 신청하러 가실 때 EB, EG, 그 다음에 뭐 ER, ES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단기간 관광이 아니면 이 비자를 도착 시에 받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네 가지 그 일반 비자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EB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EB 비즈니스 비자, 이게 사업 비자인데요. 대부분 캄보디아 주재원, 배우자, 자녀, 자영업자, 자원봉사자 등등 대부분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규정, 그러니까 2018년 3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캄보디아의 사업체하고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걸 입증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내지는 워크퍼밋이라고 하죠.
고용 허가 그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B 비자를 연장할 때는. 또 EB 비자 소유자 중에서 배우자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자의 재직증명서와 비자 소유자의 관계 입증 서류, 그러니까 가족 관계 증명 같은 걸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자 연장 제도는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12개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 중에서 6개월 비자하고 12개월 비자의 연장인 경우에만 복수 비자가 허용됩니다. 복수 비자라는 거 아시죠? 그 기간 내에 여러 번 출입국을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여러 번 출입국해도 된다는 의미가 복수 비자입니다. 흔히들 멀티 비자라고 하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 EB 비자가 캄보디아에서 일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발행하는 고용 허가서, 워크 퍼밋이 필요합니다. 일단 비자 연장 과정을 거친 후에는 미래 일정 시점에서 출입국 경찰들이 사업허가증, 근로계약서, 고용허가증이나 거주 목적을 확인하는 문서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주지 증명서죠. 여기 말로는 리컷 바인 제약딜럼 너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렵죠? 하여튼 거주 증명서, 이게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G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 비자는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에 이 B 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 비자가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EG 비자의 목적이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거나 머물렀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사업 타당성 조사 차원이거나 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 온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됩니다. 이 EG 비자는. 그리고 EB 비자를 가진 사람이 EG 비자로도 갱신이 안 되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은퇴 비자입니다. ER 비자. 이 은퇴 비자를 가지고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거는 연금 수령 증명서나 기타 은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스스로 은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 펀드, 예를 들면 은행이나 보험연금, 국민연금 이러한 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니면 보통 통장 잔고 증명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ER 비자는 5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허용됩니다. 가끔 55세 미만인 사람도 입증받은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는 특이한 사례니까요. 개의치 마시고, 이 ER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은퇴 비자이기 때문에 고용될 수가 없습니다. 워크 퍼밋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그 워크 퍼밋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이 비자 또한, 그 은퇴 비자 또한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1개월짜리가 있는데 대부분 12개월, 1년으로 계속 연장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ES 비자. S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스튜던트겠죠. ES 비자는 학생 비자를 의미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재정증명서,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그 부모님의 재정 능력을 입증받아야 하는 그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학교에서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편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레터를. 이 비자도 역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4가지입니다. 대부분 1년씩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캄보디아에 입국을 하게 되면 이 30일짜리 E클래스 비자를 받게 됩니다. 잠깐 관광하신 분은 T 비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1개월,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년 그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비자 연장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개월 연장이나 3개월 연장은 단수 비자라는 점. 복수 비자를 신청하려면 6개월이나 12개월짜리를 연장해야 됩니다. 보통 그 EB 비자의 1년 연장은 한 290불 이상 듭니다. 예, 어디 맡기면 293불, 295불, 예, 여행사에 맡기면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1년인 경우에요. 연장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자들이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K클래스 비자. 이건 뭐 사실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간 캄보디아 사람이나 호주에 이민 간 캄보디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비자를 K클래스 비자를 주는데요.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신청 시에 뭐 급행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우리가 캄보디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 캄보디아인 후손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인데 아이를 낳아서 캄보디아 후손임을 만약에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K클래스 비자를 자녀분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동을 위한 캄보디아 비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2016년 말 이후에 비캄보디아 아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 아동이나 뭐 이런 경우는 캄보디아 입국 시에 E클래스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비자 요금도 성인과 똑같습니다. 요금이. 예. 그런데 만약 적어도 아동 부모 중 한 명이 캄보디아인이다, 캄보디아 국적이다, 그러면 무료로 K클래스 비자를, 아까 말했던 K클래스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17살까지는 캄보디아 학교에 등록되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학생 비자, 그 ES 비자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캄보디아에 거주하려면 사업 비자, EB 비자를 연장하거나 학생 비자의 경우 학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클래스 비자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선교사분들께서 이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비자는 NGO 비자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외교부하고 양해각서를 맺은 등록된 국제적인 NGO죠. 거기에 속해 있는 선교사나 뭐 근로자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비자예요. 이 비자는 그 NGO 기관에서 해당자가 캄보디아 입국하기 전에 사전에 그 동기관에 신청해야 되고요. 해당자가 캄보디아 입국 시에 공항에서 대표자가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NGO 대표죠. 만약에 이 NGO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그럴 경우는 캄보디아를 일단 출국했다가 이후에 NGO 비자를 얻기 위해서 다시 재입국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비자는 한 3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1년까지 또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NGO에 계약된 근로자에 의해서 계약 기간에 근거해서 갱신이 되는 거고요. NGO 비자 소유자 및 배우자 자녀들은 C클래스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클래스는 그 NGO 기관에 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설명한 비자들 허용된 조건에 맞지 않은 목적으로 만약에 비자를 사용한다거나 막 그러면 벌금이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면서 은퇴 비자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벌금 내고 출국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비자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제 그 다음은 더 오히려 간단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내나, 또 연장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 또 기타 팁, 그런 것들을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레드우드였습니다.